오늘의 주제는 바로 워킹맘에 관한 것입니다. 일의 종류를 변경해라 했을 때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쓴 것이 누적이 돼서 아이가 지금 이러는 건가요? 한국에서 또 우리 일하는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이 남편이 좀 이제 시간이 유들해졌을 때 여전히 살림이나 육아를 도와주는 구조로밖에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는 않고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지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아이들이요 청소년기로 갈수록 엄마가 일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정 상담센터에 많이 오는 건 알고 계세요?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채널 언니도 했다 MC 황소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진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 3월 초 헤어롤 2개로 온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장본인의 사진인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다 기억하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정 당일에 출근하는 날의 모습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중요한 결정, 중요한 선고일을 앞두고 너무 떨리고 긴장한 나머지 이 외모에 신경을 다 쓰지 못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칭찬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제 주변에 저희 동료들, 저희 일하는 엄마의 동료 커뮤니티에서는 위로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마치 그냥 일하는 엄마의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을 굉장히 극적인 사진 한 장으로 담아주신 것 같아서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외모 가꾸고 싶고 한데 신경 못 쓰고 그렇게 사는 많은 일하는 엄마들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런 동료의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선배님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예측하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워킹맘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또 우리 일하는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지 또 잘 해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C 변호사 황소영, 부모 코칭 전문가 이다랑, 방송인 한지유. 자, 오늘도 일하는 언니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두 분을 모셨습니다. 부모 코칭 전문가 이다랑 씨 그리고 방송인 한지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세 사람 모두 다 일하는 엄마예요.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밤을 새도 이야기에 끝이 안 날 정도로 말하자면 가슴 한켠에는 모두 우리가 한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 질문부터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누구나 이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 좀 없애고 또 일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애를 떼놔야 되잖아요. 애를 떼놨을 때 느낌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아마 그냥 쉽지 모두가 않을까? 공감하는 이야기고 네.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오프닝 하면서 보여주신 이분의 사진을 보던 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날 너무너무 아이가 아프기도 했고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강의 때문에 나오면서 제가 그래서 화장을 하나도 안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요걸 지하철에서 보는데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원래 계속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실은 제가 벌써 5년째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는데도 이 마음의 정도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변화가 생기면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걸 하고 있나 정말 괜찮을까?
엄마들한테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직업인데도 제 안에서 갈등이 멈추지를 않는 거죠. 일상 평시 상황일 땐 괜찮아요. 근데 조금씩만 변화가 생겨도 엄마의 부재가 확 올라오게 되니까 아, 이거 정말 괜찮을까? 내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우 씨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너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이런 이야기?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의 종류를 변경해라. 나는 걸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보여지는 직업이고 막 이렇게 한 직업이니까 항상 뭐 이제 제가 찾아간 직업이잖아요. 누가 찾아주기 전에 찾아간 직업이니까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되게 커요. 항상 이렇게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긴장도 해야 되고. 맞춰요. 네, 이런 게 좀 되게 긴장 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한테 좀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은 너 그렇게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좀 변경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 직업 한다는 게, 요즘엔 또 연예인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는 이제 아이의 친구가 엄마, 아니 아줌마 방송에 나오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몇 시에 나와요? 막 이래요. 아줌마 젊었을 때 나왔지. 이렇게 하고서 이게 그러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도 이런 방송 쪽이었고, 제가 그 꿈을 이루어 나갔고, 지금도 도전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꿈을 꾼다는 거는 엄마들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은 많은 현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꿈을 꾸는 것 자체만으로도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꿈꾸는 걸 보면서 자기도 도전하고 자기들도 엄마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구나 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노력하는 편이에요, 더. 근데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워킹맘이라면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 혹시 얘가 뒤떨어지는 건 아닐까? 얘 혹시 뭐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닐까? 상담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다들 하시는 것 같은데, 심리 전문가로서 일하는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뭐가 좀 다른가요? 뭐 그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엄마가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죠.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시고요. 또 아이가 보통 문제 행동이 보이는 연령은 뭐 5세에서 7세, 초등학교 전후 뭐 이럴 때가 많은데, 데려오시면 일하는 엄마들은 되게 남다른 죄책감을 이제 갖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쓴 것이 누적이 돼서 아이가 지금 이러는 건가요? 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일하는 엄마와 아닌 엄마의 차이라고 보기보단 일단 엄마가 주는 영향은 있으나 그게 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다양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보고 문제를 치료하잖아요. 근데 일하는 엄마와 일하지 않는 엄마의 어떤 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뭐냐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그 육아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엄마의 상태인 거지, 엄마가 정말 물리적으로 얼만큼 부재하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엄마가 한 달 내내 뭐 나가 있는 직업이라든가 이러면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밤이 돼서 돌아왔을 때요, 아이한테 되게 집중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데, 하루 종일 아이랑 같이 있는다고 해서 아이한테 화를 내지 않거나 항상 잘해줄 수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는 엄마일수록 같이 있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많이 되뇌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할 거야 라고 하면서도 나는 그래야 행복한 엄마니까 아이랑 이렇게 공존하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뭐 또 실제로 아이가 조금 자라고 나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저희 아이한테 너가 똑바로 못하면 내가 일을 할 수 없어 라는 게 아이가 굉장히 그거를 크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나 때문에 엄마가 일을 못해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엄마 일하는 게 되게 좋은데 이거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벌써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아이한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아예 없어지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지우 씨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손에 맡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케어를 못하니까. 근데 그 누군가가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참 마음이 안심이 놓이지만 이게 갑자기 이제 그런 어머니, 아버님조차도 엄마, 아빠조차도 없을 때 솔직히 엄마, 아빠한테 맡겼을 때는 진짜 마음이 편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요리도 잘 못하는데 엄마는 요리도 잘하니까 간식도 잘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근데 마땅히 맡길 데가 없을 때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얘가 뭐 친구 엄마의 손에 이제 잠깐 이제 부탁해갖고 제가 몇 시까지 빨리 갈게요 하고서 미안하니까 또 그 엄마한테 좀 뭔가 선물 하나도 드리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런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다라 대표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일하는 엄마한테는 이런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늘 있는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엄마이브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근데 사실 엄마가요,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자꾸 사회적 워킹맘과 워킹맘이 아닌 엄마를 어떻게 보면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만난 수많은 엄마들은 사실 워킹맘과 전업맘을 계속 주기적으로 오가시는 분들이 맞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엄마분들 중에도 지금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엄마지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엄마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잠재적인 워킹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되게 워킹맘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아닌 엄마에 대해서 내가 되게 못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이러다가 일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들도 일을 할 수 있고요. 늘 약간 잠재적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워킹맘이라는 게 사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엄마의 삶을 어느 정도 사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엄마 마음을 달래기에 더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아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아이의 발달이나 성장을 책임지는 부분은 정말로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솔루션이 이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팁 같은 건 차차 좀 얻기로 하고요. 여기 두 분 중에 혹시 엄마가 일하셨던 분,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모두 일하셨던 분 계세요? 저는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같이 일을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란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되게 무지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 곁에는 엄마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네. 제가 그렇게 엄마가 항상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런데 저희 엄마는 이제 그런 부재를 보상하듯이 일을 그만두시고 너무 더 희생적인 단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때도 이제 우리 자식들 때문에 일을 하셨겠지만 너무 더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질문이 생각나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요, 청소년기로 갈수록 엄마가 일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제가 아동 청소년 아이들 상담을 하다 보면 왜냐면 제가 너무 공감하는 게 저희 어머니는 일은 안 하셨지만 이제 사정이 있으셔서 계속 나가셨어야 했거든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워킹맘의 아이처럼 자랐어요. 근데 엄마가 청소년기 되고 나서 그걸 안 하게 되시면서 저한테 자꾸 아침도 챙겨주고 갔다 오면 자꾸 이렇게 막 질문을 많이 하고 이러시는데 전 이미 엄마가 필요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그 필요한 시기에 있어주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요. 이제 꼭 계속 있는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 뭐 같이 있을 때 좀 압축적으로 잘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일을 할 때 엄마가 봐주시니까 그 부분은 또 좋고 참 이게 워킹맘이 좋다, 전업맘이 좋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금 어쨌든 엄마가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속 친정엄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대본상에는 남편과 가족의 도움이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했는데 남편의 도움은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남편이 어떤 형식으로 도와주시나요? 사실 도움이
아예 없고 협조적이지 않으면 사실 일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죠. 생각해요. 예, 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할 수 없는 문제 같은데 많이 도와주죠. 저는 이제 주말에 강의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남편이 같이 데리고 가지고 저 강의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논다라든가 혹은 제가 이제 살림을 잘할 리가 없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해주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보면 어떡하죠?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살림이나 육아를 도와주는 구조로밖에 갈 수 없는 그냥 사회적인 상황이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좀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일을 하거나 이러다가 아이가 딱 아파버리면은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건 제가 1차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여전히. 그렇죠. 네, 그렇죠. 남편은 아이가 수두가 걸렸다고 해서 회사를 안 갈 수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남편이 많이 도와주시나요, 지우 씨는? 저는 앞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의 종류를 변경해라 했을 때, 저희 남편만이,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네, 해볼 만큼 해라. 이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변경해라.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좀 힘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거 뭐 픽업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 남편이 좀 이제 시간이 유들해졌을 때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는 않고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얘기할 때 남편이 도와주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벌써 이 남편한테 육아는 돕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한테는 육아는 엄마의 일인 거고. 이게 우리부터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훨씬 커질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 글쎄, 뭐, 다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아이들쯤 되면 이게 육아가 돕는 일이 아니라 아빠의 일이라고 인지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남편이나 아빠들에게 육아는 좀 돕는 영역, 그리고 방해하지 않으면, 부인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남편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엄마가 한번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아이가 집에 왔는데 너무 놀아달라고 귀찮게 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 나 자꾸 이렇게 힘들어서 나 그냥 야근하고 늦게 올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 너무 얄미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얄미워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야근할 수 없고 항상 이렇게 부대끼는 마음으로 오는데 야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너무 공감도 되고 그분이 되게 나쁜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일반적인 분위기인 것 또한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조 양육자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이제 누구한테 아기를 맡기고 계신지, 누가 애를 봐주고 계신지.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다랑 대표님께서 고군분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누가 돌봐주고 계신가요? 전 돌보아 주시는 분들의 리스트를 지금부터 나열하면 10줄 이상을 나열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땐 친정엄마가 봐주셨지만 네. 친정엄마도 벌써 연세가 드시고 네. 몸이 약해지시니까 전적으로 못 맡기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필요한 시간대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는 전적으로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밖에서 일하다가 하원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원한 이후에 제가 퇴근할 때까지 맡아주는 그렇죠.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아까 제가 어린이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거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어떤 날 이모, 아이들 이모, 또 이제 저희 형부, 친정엄마, 친정아빠, 시어머니, 시아버지, 동네 언니들, 그렇죠. 총동원이죠. 그때그때 전화해서 구하고요. 어떨 땐 어린이집에다 그냥 놔두고 제가 찾으러 늦게 가서 가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의 매일같이 선생님들과 통화하고 죄송합니다. 이걸 입에 이제 달고 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우 씨는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했을 땐 멀리 살았어요. 친정하고. 네, 신혼 때는 진짜 멀리 살고. 그런데 첫째를 임신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입덧도 너무 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임신을 하면 엄마 밥이 그립나요? 다른 건 다 못 먹겠는데 엄마 밥은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조금 살짝 옆에 오다가 둘째를 임신하니까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젠 아예 엄마 완전 옆으로. 네,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 아빠가 저희 일할 때는 진짜 적극적으로 네, 지금도 저희 친정 아버지가 봐주시고 계세요. 네. 저도 웃을 수가 없어요. 저도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층만 달리고.
아, 근데 정말 이거 너무 죄송한 문제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대표님 여태까지 이제 육아와 이 교육은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엄마 마음도 좀 달라져야 하나요? 근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장 상담센터에 많이 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래요? 네, 정말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 3월 시즌 지나고 한 4, 5월쯤 되면 박이 터지거든요, 상담센터가. 근데 이게 상당수가요, 갑자기 관심이 없다가 너무 관심이 많아지시면서 아이와 뻐덕거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관심 많은 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네. 그리고 이게 워킹맘의 아이든 전업맘의 아이든 상관없이 아이는 그냥 미숙한 게 맞는데 이게 엄마가 갑자기 확 부담감이 올라오고 죄책감이 올라오면서 아이를 이제 막 잡기 시작을 하는데 전 항상 그래요. 이제 부모 교육할 때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기 전까지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면 성공을 한 거다, 1학년은. 왜냐면 1학년 때 사이가 나빠져서 2학년부터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하는 아이가 정말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이란 부분은 굉장히 별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육이든 육아든 아이랑 관계가 나빠지면 그냥 끝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얼마나 이 관계를 놓치지 않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엄마의 죄책감이나 조바심이 너무 높아지면은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쪼는 정도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공감합니다. 저는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이지만 벌써 교육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워킹맘인 제가 확 아이의 활동이 밀리더라고요. 이해는 되지만 사실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나아지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애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어서 학교에 못 가고 이래서 저는 나름 이제 방법을 찾은 것이 아이 친구 어머니들한테 납작 엎드렸어요. 언니들을 찾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언니도 했다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업맘과 워킹맘을 이렇게 나누는 이상한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우리가 바싹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면 이게 다 마음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시고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미리 연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좀 1년 정도 이렇게 뭔가 선순환 구조가 좀 돼서 이제는 좀 편하게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말하자면 내 딸의 친구의 엄마지만 이제 친구가 된 그런 이제 학부모들이 좀 생겨서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학교에 대한 정보도 조금 얻고 또 아이 교육 정보도 좀 얻고 이러면서 좀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주제가 워킹맘이기는 하지만요. 저는 이 워킹맘이라는 주제를 너무 특별하게 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제 마음에 드네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엄마, 좋은 엄마, 이제 행복한 엄마라는 것이 우리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인데요. 저는 일을 하냐 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이 삶에 만족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큰 주제이고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사실 나는 왜 일을 안 하고 있지라는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싶은데 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일을 하기를 선택했느냐 나중에 하겠느냐 이러한 문제이고 워킹맘조차도요.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게 되면 일할 때도 행복하지 못하고 아이와 함께 할 때도 사실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워킹맘이다 아니다 라는 주제보다는요. 우리가 지금 내 삶에 주인답게 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워킹맘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사회에서 이렇게 프레이밍한 그런 틀이 만들어준 부작용 이런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워킹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두 분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아기 사진과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이게 다 갖춰진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됐다면 사정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아이를 놓고 나오는데 마음이 어떠냐 그러는데 이제 이 수학이 너무 갑자기
웃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일이 끝나면 이제 오는 사람이고 빨리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아이는 막 인형 만지고 그러는데 아이 재우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애 눈 맞춘 게 생각이 안 눈을 안 나신다는 봐서 거예요. 그것이 과연 엄마에게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독해져요. 난 정말 독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 엄마가 자기 스스로가 걱정되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